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8월 3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란 속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장이 어떻게 될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양안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사실상의 세계대전이 되는 셈인데 이게 지역 안보, 세계 안보, 또 더 나아갔을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간단치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쉽사리 이 전쟁으로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중국도 지금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중국 내 사정으로 보게 되면 시진핑의 3기 집권 등등 여러 불안 요인들이 있어서 어, 이 전쟁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 지금 무력 시위하는 정도를 봐서도 그렇고 크든 작든 간에 명분 때문에도 분쟁이 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문제를 두고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남은 나라 뭐 세계까지 시야를 넓힐 경황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이 뒤숭숭합니다. 자, 지금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서 적십자 문건도 지금 현재 예, 적십자도 패스해버렸다는 거잖아요. 통일부가 공문을 위조해가지고 예,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유엔사를 속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이 비리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비리가. 예, 이 와중에 문재인은 지금 아주 호기롭게 제주도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휴가랍시고. 퇴임한 사람이 무슨 휴가가 겠습니까만 거창하게 휴가라고 이름 붙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침 또 제주도에 살고 있는 탁현미도 또 같이 나타나고 있고, 예, 지금 전국을 떠돌면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이준석이도 또 제주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묘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힘당은 전국위를 소집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비대위로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예. 자, 이런 소식들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 중에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안 전쟁도 결국은 돈으로 또 귀결되잖아요. 아, 세계 경제 손실이죠. 경제 손실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현실화된다면 약 2조 6,1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3,413조 정도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초래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중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물가, 원자재 등등이 있죠. 그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약 한 8% 정도요. 전체 총 생산 규모로 보게 되면 2% 정도가 주저앉았다는 건데, 그거보다가 더 클 거라는 거죠. 예, 러시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러시아의 10배 수준이라는 거고요. 예, 예. GDP 규모가 그렇다는 거죠. GDP가 러시아보다 10배가 더 크다. 거고, 거기다가 교역량까지 감안하면 이거는 러시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손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손실보다가 훨씬 더 클 거다. 글쎄요. 뭐 이 정도에서 세계 경제가 당장에 큰 충격은 받지 않겠지만
잠재된 여러 요인들이 꽤 많죠. 많아서 이게 또 간단하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 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죠. 예, 지금 그렇잖아 또 치포 동맹, 그다음 사드 산불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에,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중국도 함부로 준동하지는 못할 거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중국의 식량난이 심각하거든요. 인구 절벽도 중국이 심각하고 부동산 문제, 뭐 중국 경제도 지금 뭐 뜯어보면 문제투성입니다만 우선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물가가 폭등해서 중국도 난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슨 음식이든 간에 돼지고기를 넣어 먹는데 이 돼지고기 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일단 사료값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사료,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먹는 고기, 이제 돼지고기인데, 예, 그 중에 이제 사료요. 콩이죠, 콩이. 돼지 사료, 콩. 이게 전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다르게 중국의 식량 문제, 식량 안보도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어떤 행동에 나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치포, 그다음에 사드 뭐 이렇게 첨예하게 하지만 중국이 섣불리 행동에 나설 수 없는 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이 포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등 견제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하고 관계도 어깃장을 놔버리면 일례로 뭐 삼성 반도체 쪽에서 손을 털기 시작하면 중국은 그냥 주저앉는 거니까요. 중국 경제 올스톱입니다, 여러분. 첨단 분야,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고 올스톱이 되버리죠. 핀테크 등등 올스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일본까지 가세하고 미국 가세해버리면 이거는 뭐 끝나는 거죠. 끝난다고 봐야죠. 우리 주계장막이라고 하던 그 시절로 중국은 돌아간다. 어쩌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부르짖기 이전 상태로까지 급격하게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 후퇴일까라는 거죠. 중국 전역에 SOC 여러분 가보셨다시피 각 지역에 깔려 있는 여러 기반 시설들 그거 유지 관리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방이 본격적으로 대중 경제 제재에 나서고 봉쇄에 나선다면 자,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이게 국제 정치이기 때문에요. 국제 정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중을 두지만 또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분석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어떤 의미에서 원초적이죠. 원초적인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식량난이죠. 식량난에서부터 중국이 지금 자력갱생이 안 된다. 자기네들 말로 안 되고 그다음 뭐 제조업 분야라고 하지만 그들 저임금 이 가격 경쟁력, 요즘 뭐 일부 상당히 품질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시장의 이미지는 가격 경쟁력이니까요, 중국이. 이 세계 제조 공장이라는 이 기반조차도 썩 그렇게 뭐 탄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재를 거의 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사가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자기네들 식으로 국산화했다라고 하고, 뭐 다른 부분의 중간재도 상당히 좀 자력 경쟁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세계 경제라는 게 지금 거의 자급자족 경제 시절을 넘어섰잖아요. 전부 한 덩이처럼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금률이 자립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첨단 분야는 뭐 더 말할 게 없고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종이 호랑이죠. 종이 호랑이죠. 예, 으름장 놓고 겁박하고 하는 건데 예,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건데 실제 그 내용은 뭐 허수아비죠. 뭐 항공모함이라고 띄워놓은 거 보면 그냥 덩치만 큰 돛담배지 이건 뭐 기능이랄 게 없으니까요. 그냥 비행기 뜨고 내리는 갑판 정도지. 예,
일단 그런 문제 있습니다. 자, 돈 이야기 오늘요. 자, 중국이 만약에 이런저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일을 하게 되면, 대만 침공이라는 짓을 저지르게 되면, 그냥 현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한 1,300, 400조,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400조 정도의 세계 경제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상당 정도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대중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또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꼴로 가겠습니다. 지금 정당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전부 비대위. 예. 지금 민주당, 이제 그 국힘당요. 국힘당은 참 비대위를 할 명분도 없는데 자중질환으로 지금 자멸하는 그런 모양새죠. 거의 뭐 집안이 파탄이 나고 있는데 이것도 비대위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 정당이 국회도 재구시를 못하고 정당도 재구시를 못하는데 국민 세금은 여지없이 축내고 있어요. 네, 세비, 국회의원들의 세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 등등에서 약 한 7조 원 정도의 세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네, 각종 혜택들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상회할 거예요. 자, 그 와중에 각 정당들이 국고보조금, 보조금, 선거보전금 이렇게 받죠. 그죠?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이거 받은 게 말이죠. 2016년 총선 이후 전국 단위 선거가 약 6번 있었죠. 2016년, 2020년,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원래 대선 이렇게 해서 약 한 6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궐선거 빼고요. 지금 이 두 정당요, 다른 짜잘한 거 빼고 국힘당하고 민주당 두 정당에 지출된 소위 국민세금이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예. 국힘당 952억, 민주당 1019억, 2천억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금 두 개죠.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있고요. 예. 이게 전두환 정권 때인가요? 그때부터 말이 나와가지고 94년도에 이제 입법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약 한 30년 정도 선거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해서 선거보조금, 그 다음에 선거보전금, 이제 이중으로 받는 거죠. 이중. 예,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고 입 후보자는 선거보전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붙고 떨어지고 당락하고 아무 상관없이 득표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이게 선거 보전금이죠. 예, 입 후보자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소속 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서 받는 선거 보조금이 있고 입 후보자 개인이 받는 보전금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중으로 받는 셈인데 지금 이자들이 하고 있는 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정당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예,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투기라기보다. 투기는 좀 세나요? 예,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당사 이야기. 일전에도 저들이 한번 살폈습니다만 당사요. 국힘당이 지금 남중 빌딩을 갖고 있죠. 여의도에. 예, 민주당은 장덕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2016년 9월 달에 매입을 했고 국힘당은 2020년 7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 전부 다 대출금이에요. 뭐 금융기관에서 메이저 정당이 그것도 수권 정당이 집권당이 대출해 달라는데 뭐 재간이 있습니까? 80%를 대출로 산 당사예요. 예. 국힘당은 480억에 매입했다 그러고 민주당은 이게 시점이 2016년, 2020년이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93억이고요. 그런데 현재 추정가가 515억, 317억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국힘당은 35억,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5억이나 재미를 본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4억요. 6년이지만 124억의 시세 차익이 있는 셈이에요. 지금 팔면. 예. 예, 은행 대출이 약 한 80%인데 그거 갚는 거가 전부 다 국민 세금이라는 거예요. 예. 은행 대출도 사실상 뭐 국민 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친구들, 정당 소속원들은 정당 이름을 걸고 나가서 15% 득표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보전금, 선거 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보전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전액 다 돌려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 대선만 보더라도 409억 원 지출을 했는데 예, 선거 보전금으로 받은 게 39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4억입니까? 14억 정도만 뭐 지출된 거죠. 이 뭐 지원받는 거에 비해서 또 그다음에 후원금 등등 각종 그런 명목으로 걷어들인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세금으로 받는 것만 하더라도 96%를 보전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다 보전받은 거예요. 민주당은 더 합니다. 98%를 보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무소속하고 정당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 뭐 득표율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돈 한 푼 안 들고 예산을 가지고 그 어떤 의미에서 어,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집단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 이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놈들이 걸핏하면 뭐 누가 국고 손실을 했느니 특활비를 썼느니 이런 이야기, 뭐 어느 놈이든 간에 서로 리턴 매치식으로 자리 바꿔가면서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구조조정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뭐 나라의 재정 건전성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당장 이중 지원하고 있는 저들 밥통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고 일전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국회의원 세비 관련요. 이거를 그야말로 정치 선진국요. 북유럽,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나 이런 정치 선진국처럼 의원이 예, 보조원들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출퇴근하고 특권 다 없애고 소위 말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런 정도의 소박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대폭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네? 삐까번쩍 하잖아요, 여러분. 럭셔리 하잖아요. 네. 호의호식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자들부터 해서 일선 기업들, 몇몇 잘 나가는 대기업을 빼고 나서 일선 기업 현장, 산업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자기네들 정쟁으로 날 지새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철밥통으로 네. 입법권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자기네들 밥그릇은 네. 꼼꼼히도 알뜰히도 챙기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국회를 압박해서 이거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오늘은 뭐 돈 이야기 좀 원래 좀 최대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예. 누적 적자만 8조 정도요. 7조 7천억. 예. 부채 비율이 500%예요. 예. 예. 분식 회계 규모만 5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는 거죠. 지금 국민 혈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조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살아날 가망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깜짝 놀랄 사실, 이번에 대우조선 그 파업 때 우리가 다 봤다시피 정규직 월급은 평균 월급이 6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약 7천만 원이죠. 그런데 하청업체는 200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선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 대우조선이 조선업계에 끼치고 있는 폐악이 진짜 많아요. 예. 저가 수주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조선 중에 삼성, 현대 이런 쪽 조선이 있잖아요. 이 조선업들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방해하는 거죠. 워낙 덤핑을 치니까. 수주를 따기 위해서는 그 무시할 수 없고 같이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하자니 지금 이, 이 기업들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국민 세금으로 메꿔 놓을 거냐는 거죠. 사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산원에서 공적 자금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다 국민 주머니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7조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7조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말이죠. 고용 창출 효과가 최소한 3만 이상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 자금으로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 없는 돈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더 계속 쏟아부어야 될 그런 판이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이거를 세금으로 메꿔 나갈 거냐. 아니면 털고 새로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각이 답이다. 매각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요. 정의가 없어진 것도 커녕 기본적인 도덕성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재판 여러분은 한번 혹시 이 법원에 이렇게 재판을 받아보시거나 사건이 계류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다른 사건들 몇 개들이 있습니다만 세월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되는 거 보면 세월 없습니다. 지금 헌재 쪽에 걸려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예, 법원에 뭐 하나 소송이 제기되면 이게 최소한 2년을 가요. 어, 거의 정리되는 데까지. 예전보다가 한때는 이거를 뭐 기간을 단축한다고 엄청 또 난리를 쳤잖아요. 요즘은 세월 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세월입니다. 세월은 내월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법원 내부 근무자들끼리 암묵적인 담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합법적 태업이죠. 태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놓고 태업은 아니지만 태업이겠죠. 일주일에 3건 이상의 판사 한 명당 일주일에 3건 이상,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합의부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잖아요. 네. 일주일에 재판부 하나당 일주일에 3건 이상의 판결문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3건 쓰고 노는 거예요. 대법원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19년 네, 전국 민사합의부 배석 판사들이 주심을 맡은 사건 기준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계로 하게 되면 담합을 한 거죠. 소위 준법 투쟁을 한 거죠. 노동 현장으로 치게 되면. 예. 이러고 있으니까 사건이 몇 건이 들어오든 뭐 사건이 쏟아지든 말든 그거는 너 사정이고 우리는 일주일에 3건밖에 처리 안 한다. 이게 합의부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 행태가 예, 나쁜 거는 빨리 배우죠. 이 행태가 모든 사법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세월아 내월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다시 거듭 상기해야 될 게 제때에 실현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가 지금 물가에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냥 빠지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애 찾는다고 난리 쳐봐야 애는 죽고 난 뒤잖아요. 소위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빠지기 전에 건져야 되는 거죠. 정의도 그런 겁니다. 예. 이 사법부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그 판사들, 초임 판사들부터 4급 서기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호봉이나 급여나 뭐 각종 뭐 다른 처우에서는 훨씬 더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건만 판결문 쓰겠다. 달리 표현하면 3건만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체감되게 이해하자면, 네, 재판이라는 게 뭐 여러 형태잖아요. 네. 선고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리하는 것 등등 다요. 일주일에 판결문 기준 3건만 쓴다. 주심 기준으로 합의부 기준입니다. 주심이라는 것은 합의부 중에 주심이 있죠. 예. 합의부에 재판장이 있고 좌우 배석 이렇게 주로 3인 더뭐 합의체 같은 경우에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인 교조죠. 거기에 주심이 있죠. 주심당 3건만 판결문을 쓴다. 소위 말해서 워라밸 있죠. 여기다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재판 독립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각종 평가제도, 그다음에 이제 법원장 등등 선발 제도를 다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치 판사를 양산시키는 거죠. 일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추천 회의에서 다 결정돼 버리니까 인심 얻어야죠. 근데 일해라. 일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인심 얻겠어요. 놀아라, 쉬어라. 야, 우리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가면 인심을 얻겠죠. 그러니까 정치 판사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원장 여러분 직선제로 소위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점점점 이제는 지방법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 같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그러면 이게 사실 인기 투표인데 누가 누가 일하는 분위기로 하겠어요? 자,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게 성적제가 아니에요,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이게 성적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승진제가. 네, 네. 고법부장 승진제라는 게 이거 고법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고법부장 승진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 일 열심히 하는 게 승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좋게 좋게 남 눈치 봐서 뭐 인심 없고, 예, 그런 거죠. 소위 워라밸을 또 이게 도를 넘은 워라밸이죠. 예.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독 판사까지도 이게 지금 합의부 중심 이야기인데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령 잘 피우고 줄 잘 대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원 분위기가요. 그러니 이게 일하는 거하고 실력하고는 현장에 있는 전문직은 특히 비례합니다. 일 안 하면 자기 개발을 할 것 같죠. 대체로 놉니다, 그냥. 뭐, 사람은 이상 누구나 일 안 하면 놉니다. 일하면 일하는 것 때문에 또 필요한 지식을 한 머리로 더 들여다보고 찾고 또 뭐 이렇게 배우고 하겠지만, 일에서 손이 멀어지면 자기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닥치면 이게 필요한 게 뭘까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런 거죠. 같은 일 처리라도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데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자, 이게 지금 법원 실태입니다. 실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세워라 내워라예요. 세워라 내워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법 해석도 저 마음대로, 저 마음대로. 그리고 어차피 그게 사건화 돼봐야 재판 저거 하니까 그냥 또 혐의 없음이 저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거소송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임기 다 끝나가요. 아직 선거 저러고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법부입니다. 돈값을 못하는 사법부. 정의는커녕 정의는 남산 뒷자리 되어버렸고 정의는커녕 밥값도 못하는 사법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한번 이렇게 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기강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일단 일단 신상필벌이라도 원칙을 세워야 된다. 신상필벌이라도. 예. 뭐 고법부장 승진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전에 했던 그런 제도라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거 법원장 추천제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정치 판사만 양산시키고 법원 내도 전부 다 여러분 대학이 지금 썩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장 직선제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총장은 공립대 같으면 내리꽂기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학 자율성 이래 가지고 총장 직선제를 했는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 사회가 완전히 조각조각 편가르기가 돼 있고 아, 우리 일선 정치권만 욕을 합니다만 대학 내에 가보시면 대학 내에도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러니 이게 제도적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정말 돈 제대로 쓰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사법부가 이렇습니다. 사법부도 네, 돈값을 못한다. 자, 여기에 예, 뭐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이야기를 또 오늘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만 5세 취하, 예, 박순애 발 졸속 정책.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요? 국민이 반대하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정부는 없다. 뭐 폐기할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며칠 됐나요? 입된 지? 입대자마자 침도 마르기 전에 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야기했냐는 거죠. 또 이 와중에 또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예? 취학 연령 하향화를 공론화해라 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이 정부가 이렇게 이게 정책 비효율성인데 이거 돈 쓰는 거잖아요. 장관 월급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언론전에 여론전에 이게 소모되는 경비가 얼마일까요? 이것도 다 소모성 경비죠, 여러분. 이거는 돈이 아닐까요? 이것도 돈입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죠. 돈 아낀다 그러고 하는데 이런 헛돈 쓰지 않는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집행 모습 이게 더 절박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참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부터는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가관이에요. 참 가관이에요. 네. 자, 이제 물가 이야기 또 보겠습니다. 우리 밥상 물가요. 지금 IMF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리를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잡겠다라고 해요. 지금 고작 하는 게 금리밖에 없습니다. 뭐 휘발유세, 유류세 좀 뭐 내리고 등등이 있는데 그걸로는 전혀 예, 그렇죠? 바가지 물로 지금 불을 끄겠다고 덤비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베이비 스텝 방식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네? 지금 기재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해요. 물가가 90월쯤이면 정점이 될 거다. 과연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적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런데 지금 에, 중국 대만 문제, 이 양안 문제가 또 불안 요인이 있어요. 자, 저게 당장 뭐 어떻게 뭐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증폭될 공산이 현실화될 공산이 크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니까 전쟁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하겠죠. 그러면 이 경제적으로 여파가 가겠죠, 분명히. 그런데 물가 상승, 물가가 원래 9, 10월이 정점이 될 거다. 이 예측도 저는 틀린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정책 당국자가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 당국자의 예측이 어디 뭐 무당 점괘 부채도사의 점괘가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상을 두고 이걸 다 도외시해버리면 그냥 소설 쓰는 거죠. 90월이 정점일까요, 여러분? 네? 미국 쪽에는 어떻습니까? 빅 스텝 그러다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다가 이제는 울트라 스텝이라 그래요. 미국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베이비 스텝? 지금 이런 참 아니한 지금 한은 총재도 그러잖아요. 처음 한은 총재 금리 인상 처음 들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뭐 어렵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그래도 생각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한은 총재도 마찬가지예요. 베이비 스텝이 0.25% 그래요. 네. 기껏해야 0.5%. 이게 뭐 빅스텝이라 하기도 그렇잖아요. 빅스텝은 빅스텝입니다만 기준금리니까 전혀 지금 이렇게 예, 잼뱅이 짓만 어떤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하태평입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등등 했죠. 예? 느 정도로 낮췄습니까? 37%까지 낮춰서 이게 법정 최대 한도죠. 이게 세수에서는 얼마나 손실이 날까요? 8조 원의 세수 손실이 생깁니다, 여러분. 8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앞서 7조 원이 3만 명 그랬는데 8조 원이면 한 10만 명 정도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그걸 못 거둬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수입 물가 이거 낮춘답시고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원두 이거 이제 관세 다 없애졌습니다. 그죠? 제로 관세입니다. 심지어는 원두, 커피 원두 국민들이 많이 마시니까 그런 어떤 그런 눈치만 있는 거지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부가세 없앴어요. 그죠? 해봐야 지금 환율 때문에 여러분 환율 때문에 이거 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유류세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즘 뭐 차 없는 사람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것도 배기량이 많은 고급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기름값이 싸니까. 근데 지금 나가보시죠. 기름값 결코 싸지 않습니다. 예? 보통의 서민들이 자영업이나 등등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쓰는 화물차나 이런 데 쓰는 등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심지어 200원이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2,200원, 2,300원. 휘발유가 오히려 2,000원, 2,100원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게 전혀 어떤 의미에서 당장 숨 넘어가는 더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더 있는 놈이 살기 좋은 시절이에요. 이게 뭐를 그럴까? 기름 아껴 쓰자. 이런 어떤 에너지 절약 운동에도 역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펑펑 쓰는 거죠. 자연스럽게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유류세 인하라는 그 인식이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바로 내놨죠. 네? 9유로. 9유로만 내면 기차, 전철, 버스,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정액, 정기권 티켓 정책이죠. 9유로만 내면 기차고 뭐고 네 마음대로 타라는 거니까 버스, 전철 이런 거. 유럽 쪽 가보시면 여러분, 예, U반, S반 이렇게 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도심 내에만 도는 게 있고 외곽지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외곽지로 나가면 요금이 제법 나옵니다. 그러다가 기차로 이동할 때는 상당히 나오죠. 그런데 이 정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히려 공공물가를 내리는 효과가 나니까 이런 어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가 뭐 세금 깎아주고 이런 거예요. 기껏 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저가 할 수 있는 거 덜 걷겠다는 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환율 올라버리고 더 써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물가 정책 또한 정부 당국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예, 금리로 맞서서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그냥 고전적인 방식만 쓰고 있는데 미국 눈치 보고 겨우겨우 계산서 두드려 맞추기 바쁘다. 그리고 예측이라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 희망사항만 이야기할 뿐이다. 정책당국자에. 이래서 이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이 가게인들, 기업인들, 나라든 살림이 제대로 지켜질까라는 겁니다. 예? 자, 뭐 이런 이야기는 입에 올리기 그렇습니다만 이게 에, 이 지문지상에 언뜻 비치니까 같이 좀 참에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문제를 정말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고쳐야지, 뭐 문제 되면 고쳐야지. 이게 오랜 관료 생활 대접받고 살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이게 보수 정당의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다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퇴역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 정치한답시고 자리 깔고 앉아서 계속 이렇게 민거적거리잖아요. 예. 이게 오랫동안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현장에서 죽고 배고프게 뭘 해본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뭐 좀 공부 좀 해가지고 관직에 나가고 뭐 교수 좀 하고 학계 나오고 이러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주는 월급에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그걸 가지고 정치판에 기웃기웃 한 자리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대접받는 데 익숙해 있어. 뭘 하나 이렇게 손수 일구는 데 익숙하지 않아. 반대쪽에 운동권 애들은 뭐 하나 지손으로 돈을 벌어본 게 없어. 남 주민이 털고 떼쓰고 뭐 땡깡 부리고 뺏고 하는 것만 해봐가지고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늘 대접받고 누리는 게 몸에 익어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판에 말이죠. 지금 이게 동아일보의 이승은 부국장이 쓴 칼럼입니다. 좀 검찰총장을 넘어서 대통령 다음을 보고 싶다. 어? 지금 여전히 그래요. 조금 그래요. 지금 무교동 보국국집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 때 뭐 자주 다니던 그 보국국집 간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가십성으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대통령실은 분명히 사진 올리고 했을 때, 그죠? 뭐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하고 밥 먹었다라고 이렇게 소박하게 먹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겠죠. 9천 원짜리 점심을 먹는 소탈한 대통령. 그거 하고 싶었는데 선전전에서도 꽝이다. 예, 조직자원에서도 꽝이다. 그렇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내부 결속. 지금 국힘당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비상하게 하는 건데 그래 봐야 봉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봉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지지자들을 더 많이 포용을 해야 되는데 지지자를 오히려 떠나보내고 있어. 지금 부정선거 관련 다 떠나보냈잖아요. 정말 이유 없이 왜 지지율이 떨어질까? 일단 떠나가는 거죠. 뭐 여론 조작 문제도 있죠. 여론조사의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다음 뭐 공정 이런 거 지켜봤던 사람들이 맨날 뭐 수사한다 그러고 뉴스는 나오는데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요. 변죽 먹으려 떠나가는 거지. 예. 조직력이 없는 거죠. 리더십은 조직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네. 그리고 아이디어도 없어요. 아이디어도 없어요. 네. 그나마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명이라 하는데 본전이라도 하는데 아이디어도 없어요. 이놈의 정부는. 네. 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해. 뭘 하겠다는 비전도 없어. 비전도 없고 알리지도 못해. 홍보도 안 돼. 지금 알린다는 게 무교동 복국집 밥 먹는 거 알리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어? 참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이걸 소박하게 소탈하게 볼까요? 9천 원짜리 밥 먹었다고? 왜 거기까지 가서 민폐 끼치냐? 경호 인력들 갔을 거 아니야. 이전에 지 혼자 일 때하고는 다르지. 이제는 움직이면 경호 인력이 가면 민폐가 되죠, 여러분. 네? 당장 그 집 종업원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왔을 때 그날 매출이 다른 때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민폐죠, 민폐. 왜 이런 시선을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않느냐라는 거죠. 이게 서민 행복일까? 민폐일까? 도대체 내 생각에만 빠져 있다.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냐? 알아줄 짓을 해야지.
알아줄 감흥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전혀 와닿지 않는 행동을 뜬금없는 행동,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지는 거지. 이 판국에, 그래, 당은 적고라지에 주변에는 잡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또 이제 박수무당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이권 개입했느니, 뭐 대통령실 공사에 무슨 뭐 또, 어? 문제가 있느니 온갖 잡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측근들하고 밥 먹으러 무교동 간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죠. 정말 참 적이지만 탁현미 같은 탁현미 같은 놈도 없냐라는 거죠. 기획사 하다못해 예? 일반 광고 기획사에 가서 기획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차라리 대통령실에 예? 비서관으로 채용을 해라. 이상하게 뭐 권성도에 아는 사람, 뭐 어때 뭐 40년 전에 아는 사람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실에 둘 게 아니라 그래라도 좀 해라. 하는 것 없이 엉망으로 하고 나라 다 떨어먹어도 지금 봐요. 예? 계속 이미지 연출을 해가면서 지금 국민 약 올르듯이 예, 콧방귀 끼듯이 휴가라고 지금 제주도 물놀이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예? 선글라스 끼고 샌들 신고 꼴값 들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지. 예? 이 시국에 가야 될 휴가도 못 가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이 집 구석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 거죠. 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 사람들 이제는 뭐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거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 끈을 놓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그냥 퍽 쓰러진다 퍽 쓰러진다 한순간이다. 네? 네. 설마 설마 하다가 내가 이 꼴 될 줄 알았다는 어느 시인의 묘비명처럼 그 꼴이 될 수도 있다. 이거 1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두세 달이잖아요. 진짜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이 주변 관리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찌라시로 돌고 있었는데, 찌라시로는 벌써부터 말이 좀 돌았죠. 예? 여러분, 아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예, 뭐, 이것도 또 뭐, 또 명예훼손이 뭐니 이럴 수 있으니까. 예. 찌라시로는 벌써 이보다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돌고 있었어요. 근데 메이저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기사로 터뜨리니까 이제 급기야 나서고 있어요. 예, 사실관계 파악하겠다고. 이거 몰라서 있나요? 이 몰랐다면 참모들이 대뭉치 않은 거고요. 참모들도 바깥 못하는 거예요. 예산 축내고 참모를 합시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아무 구실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번 권력 게임하고 지 사람 심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참모들이 전혀 참모답지 못해요. 수준이 진짜 수준 미달이에요. 제가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일선 동사무소 동서기보다 못해요. 대통령실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현장 능력도 없고 업무 파악 능력도 없고 그냥 지 세계에 갇혀 있어. 그냥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있다고. 아무 쓸모없는 예, 밥값도 못하는 참모들. 예. 여기에 지금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지자체 대거 다 국힘당이 먹었어요. 국힘당이 지자체 장인 그 지자체도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잖아요. 도대체 정책 보좌관들은 또 각 부서들은 뭐 하는데 뭘 하길래 정부 중앙정부 정책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정책하고 엇박자예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천 여기가 주로 반도체 수도권에서는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엇박자잖아요. 네? 민주당 지자체장도 아니에요. 국힘당 지자체장인데 윤석열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잘 나가는 미국도 예? 연방정부, 지방정부 딱 일치 단결해서
딱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거기 막 공장 짓고 투자하겠다 그러고 미국 정부에 뭐잘 보이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작 자기네들 한솥밥을 먹는 놈들이라고 하는 국힘당 지자체장하고 국힘당 정부 윤석열 정부 간에도 엇박자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떼쓰고 뭐, 깽판 지기고 해주면 해줄게 뭐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 배째라 뭐 이런 식이야. 이거 하나 통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 진짜 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런 꼴에 무슨 재정 건전성요? 예? 도대체 윤석열 정부 누구랑 국정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측근들을 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하면서 육상시라는 신조어를 만들까요? 그런 소리 들어도 싸요. 충분히 그런 소리 들을 만해요.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모 하나 똑바른 놈이 있나요? 내각 하나 똑바른 놈이 있나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지지율이 왜 이런지 모르겠죠. 여론조사가 엉망이라서 뭐 지지율은 그럴 수 있었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정신이 안 드시나요? 비대위 한다고 뭐 될까요? 국힘당? 비대위 한답시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 보면 당내 중진이라는 놈들하고 꼭 또 김종인이 또 끼어들어요. 그 비대위 꼬라지 될까요? 노선 정리 될까요? 더 크게 망할 거예요. 더 크게 망할 거예요. 일단 생활 현장에서 처절하게 삶과 투쟁하고 있는 일반 서민의 삶,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너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살아온 그 체질이 그 못된 습성이 잘 틀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는 짓이라고 공감이 안 된다. 지는 열심히 하는데 당최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월은 내월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놈들. 금수저들의 배부른 노름으로밖에 안 비친다는 거예요. 국민 눈에는. 뭐가 피부에 와닿는지 한번 보시라고. 뭘 해놓은지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예? 예? 문재인 정권 때 국민청원제도 그 뭐죠 청와대 게시판 들어가면 글 올리고 뭐 찬성 반대 그 찬성하는 거 그거 하던 거 엉망진창으로 그걸 가지고 잘 놀았죠 문재인이 그죠? 저 마음에 안 들면 닫아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그런데 국민 제안이랍시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했어요. 지금 뭐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돈 쓰고 그 대접받는 자리에 인간이라고 앉혀놨는데 인간들 하는 짓을 한번 보라고요. 이게 돈값을 하냐고요. 밥값을 하냐고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 그 사람들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잖아. 윤석열 당신 주머니로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잖아. 돈을 왜 이렇게 값어치 없이 쓰냐고. 네? 국민 제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참 웃깁니다. 윤석열 열자에 10하고 예? 듣겠다 귀 이자에 2하고 해가지고 102 안내전화까지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반영하는 이벤트라 그러면서 국민 제안인가? 예, 국민 제안이죠. 국민 제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세계 이벤트 해가지고 어? 대형마트 의무 휴폐업체 그거 없앤다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역선택이잖아요. 예?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앉혀서 그 분탕을 치게 하는 예, 그 문제의 그거잖아요. 선거 공정성 문제에 그걸로 지목되는 역선택 조작 문제잖아요. 자, 지금 사전투표 조작 문제, 그다음에 뭐 진짜 증거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대법원 꼴 봐요. 그냥 다 무시. 현장 검증 하나 없이.
예. 디지털 포렌식 하나 없이 다 묻지. 증거 채택, 증거 보전 신청 그렇게 해도 다 기각시켰어요. 증거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하면서 증거 재판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소설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예. 하루 세 건 판결문 쓰고 노는 거, 깽판 지기는 것도 둘째 치고요. 국민 권익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저 월급 타고 그냥 노는 거야. 우리 왜 이렇게 이래야 돼? 이런 거지. 예. 그러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좀 이걸 정상화시키겠다 바꿔보고 대통령실. 국민자 인기 투표한 거예요. 예? 그 많은 예산 낭비하고 지금 뭐 102 전화, 안내 전화만 하더라도 예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국민 제한 한답시고 난리를 친 거잖아요. 예? 이거 다 헛돈 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역선택, 그다음 뭐 이중 투표, 뭐 여러 이야기하는데 그거 예상 못 했냐는 거죠. 그거 예상 못, 지금이 디지털 시대인데 그거 예상 못 했냐는 거죠. 예? 이게 소통이냐는 거지. 난장판이지. 그러니까 뭐 이해 단체들이 뭐 이렇게 집단으로 할 수도 있다. 뭐 그거 몰랐나는 그거 모르고 이런 짓 저지르는 거지. 예? 그 어수룩한 그 형편없는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나 지금 하는 거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쉬운 그렇잖아요. 안내 전화 한 대 두고 ARS 전화 한 대 두고 홈페이지 구축해 놓으면 되는 그 국민 제안조차도 똑바로 하는 놈이 없어요. 이게 대통령실이에요. 어? 그 월급 죽이고 예산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쉬운 게 뭐 없는 거죠. 정말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돈 한 푼 쓰는 게 얼마나 한 푼 쓰는데 신중해야 하는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남의 돈 뭐 그냥 펑펑 쓰면 되는 거지. 좀에 뭐 좀 이렇게 애끼는 척 하는 거지. 하는 짓은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밥 헤매기는 거 그런 이벤트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에 당이 젖꼬라지인데 무교동 나가서 지금 복국무로 댕길 정신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누구 문제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최고 책임자의 문제가 크다. 이걸 자꾸 밑에 사람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저걸 어떻게 사람 바꿀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인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금수저다라는 거를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데 지지율 올라갈까요? 국정 해낼 수 있을까요? 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방관자. 지금 음, 뭐죠?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그렇게 정밀하게 모든 분야에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교육부 적고라지. 외교 전략이 진짜 있을까요? 예? 그냥 원맨쇼, 박진 외교부 장관 혼자 가서 원맨쇼 하고 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실무적으로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참 외교진도 사실 문제 많아요. 어? 속된 말로 학추리들, 먹물들, 현장에 대한 게 부족하다는 일부의 우려가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강성 기조로 갔는데 실내막이 없어요. 북한 이대로 놔두면 핵무기가 모자라서 100개, 200개가 된다는데 우리는 전술핵 하나 없어요. 근데 유사시에 북한 놈이 때리면 미국이 거기서 핵 전술핵이든 뭐든 싣고 와가지고 대응할까요? 그러니 오늘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 김영호 교수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NPT 탈퇴라도 선언을 하고 강공을 하라. NPT 탈퇴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뭐 대응을 하고 방어라도 할 거 아니냐는 거지. 예. 다 뒤뒤로 맞고 난 뒤에 미국이 아이고 뭐 손 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실익이 하나도 없어.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비위 맞춰주고 예, 하는 굴종 외교.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4대 외교 이상의 무슨 실천적 세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양안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터지면 파병 요청이 있으면 파병할 거냐? 우물쭈물 우물쭈물이죠. 진짜 진짜 현장에 잔뼈가 구는
정밀한 그런 전략가가 있냐는 거죠. 정부 부처 어디에. 이거 전부 다 헛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질병청장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뭐 우라통이 치밀었어요.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어.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어. 질문하는 여당 의원이 국힘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어. 여기에 무슨 우리 여러분 진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관이 아니라 리포트를 제출한 교수한테 교수 묻는 말에 답하고 있는 학생 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질병청장, 국민의 공중보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선에, 최일선에 있는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학교 과제 제출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질병청장의 모습. 지금 보십시오. 당장 의료진이 사고가 터져도 그걸 수습 못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응?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병원, 서울 아산병원 그것도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가 다른 병원에 보냈는데 그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국내 의료 체계예요. 자기 병원 간호사도 치료할 의사가 없는데 일반 국민들 코로나 원스톱 진료 체계 지금 돼 있나요? 예? 임시 선별검사소 70곳 돼 있나요? 질병청장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청장 임명 받은 지 얼마예요? 밤낮 없이라도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되면 업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파악한 게 맞는지 현장 적응 확인까지 해서 한 달 정도 만에는 업무 파악이 다 돼야 되고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업무 파악 안 돼 있어요. 무슨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인력이 어떻게 투입되어야 하는지, 뭐 치료제가 뭐 몇 통 있고 몇 통 썼는지 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충 얼버무리고 우물쭈물 답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리포트 지가 쓴 게 아니고 남의 거 뺏겨내는 학생들 교수가 뭐 몇 마디 물으면 우물쭈물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전부 지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부 그런 놈들만 내각에 지금 주요 자리에 지금 꽂아놓고 있다고. 인수위랍시고 그 시기 헛보내고 지금 국정 비전이 있나요 지금? 뭐 상식 공정 이야기 했는데 어? 취임 연설문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뭐 된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국민 권익이 신장된 게 있나요? 자유가 신장된 게 있나요? 뭐 시장주의가 살아난 게 있나요? 법과 원칙이 정립된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지금? 예? 뭐가 있나요? 이거 다 소모적 국정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예산 낭비잖아요. 국력 낭비잖아요. 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지병원에 의사도 치료 못하는 의료 체계를 갖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냐라는 거죠. 질병청장 답변하는 꼴 한번 보라는 거지. 그게 안 보이냐는 거지. 안 보이냐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뭐 돈 이야기로 한다 그러고 좀 이렇게 갑니다만, 예.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세상에 큰 축이 딱 두 개잖아요. 돈. 그 다음에 가치. 가치라는 게 그거죠. 왜 사냐 하는 거죠. 왜 사냐. 이 나라는 뭘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거죠. 방향성이죠. 그건 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두 개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비전도 없고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만 있고 그걸 쓸어낼 만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윤석열 정부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예, 능력 면에서도 실천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아니, 장관이랍시고 뭐 비즈니스만 하면 되지. 한동훈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눈에는. 여러분 눈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지금 뭐 보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도 나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보죠. 일단 방중 성과에 일단 박진에 대한 평가도 달릴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 외에는 뭐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돈 주기는 바깥도 못하는 대통령실부터 해서 전부 싹 다 그래야 되는데 국힘당 완전 물갈이 했는데 그런데 물갈이 하는데 김종인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예? 뭐 오늘은 또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우리 생각을 또 추스려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전열 정비를 해서 네, 신속하게 또 과감성 있게 현재적 또 미래적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